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가을이 다가오는 9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노동절 연휴의 국내 여행객은 지난해에 비해 22%, 해외 여행객은 104%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행기 여행객들은 전국 공항에서의 조종사 파업으로 크게 불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정선거 주장과 정치폭력에 의해 미국 민주주의가 공격당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치적 극단주의와 싸워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국가의 영혼을 되찾는 일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연방상원 의원은 지금 미국 영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공화당 지도부도 바이든 대통령이 나라를 분열시킨다고 대응했습니다. 8월에 31만 5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고용은 7월에 비해서는 약했지만 강한 편이고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방향이어서 긍정적입니다. 거의 모든 코비드-19 변종을 표적으로 업데이트된 부스터 백신 접종이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언제 부스터 백신 접종을 받느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간이 지날수록 공화당 정치인의 입을 다물게 합니다. 트럼프 기소가 기정사실 쪽으로 간다고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도 가라앉지 않는 이슈입니다. 의회 조사단은 폭동이 끝난 뒤에도 트럼프 당선 모의를 한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노동절 연휴가 시작이 돼서 다음 주 월요일이 노동절입니다. 노동절 하면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국가적인, 계절적인 의미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노동절 하면은 선거가 있는 해 전국적인 선거를 말합니다. 중간 선거이던 대통령 선거이던 그 선거 캠페인의 본격적인 시작을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노동절 연휴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백악관은 그저 프라임타임 대국민 연설이라고 했지만 어제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 그곳에서 연설을 했었던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는 캠페인 메시지입니다. 정확하게 캠페인 메시지입니다. 파란색, 하얀색, 그런 그 백라이트도 켜지고요.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 미국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빨간색도 당연히 있었고요. 국가, 1800년대 만들어진 그 국가가 해병대, 군악대에 의해서 연주가 되고 말하자면 애국심을 굉장히 불러일으키고 싶어 했었던 그런 연설입니다. 캄캄했기 때문에 캄캄할 때 시작되는 것들이 많죠. 캄캄해서 미국을 상징하는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그리고 막 그 애국적인 음악 같은 것이 나올 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중요함을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어제 한 20분 정도 되는 연설에서 3번을 언급했습니다. 좋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주 나쁘게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어느 때보다도 낙관적이다.
그 낙관, 미국을 계속 이끌어가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우선 그 애국적인 이 독립기념관이라는 곳이 미국의 헌법이 만들어지고 논의되고 뭐 여러 가지 독립선언서가 서명이 되고 했었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 같은 모든 미국의 헌법, 독립선언서 하면은 평등, 자유, 가치, 뭐 미국의 가치,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미국이라는 그 국가 자체는 하나의 아이디어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아이디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설 내내 그러니까 이 독립기념관이 있는 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그 건국의 그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는 없었지만 건국한 그분들의 그 건국할 때의 이상 같은 것을 계속 뒷배경에 깔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극단주의가 너무 많아서 그 극단주의가 바이든,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사람들이 실존적인 이 모든 것에 독립 그 선언문이 작성되고 그 전에 여러 가지가 의논됐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미국의 많은 것을 위협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대통령 자신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이 독립기념관의 그 장소의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미국은 헌법을 존중하는 나라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헌법을 존중을 한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뭐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를 조금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음성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is a democracy. But history and common sense. 전반적으로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했고 역사, 상식에 근거한 역사, 그리고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 같은 것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가, 뭐 공화당을 전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 헌법을 존중하지 않고 법의 지배를 믿지 않고 사람들의 의지도 인정하지 않고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각 주에서 선거 결과를 당파와 자신들의 그 무리 측근에서 결정하도록 하려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자체를 좀 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 11월 선거까지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앞장서서 내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라를 후퇴시킨다고 연설을 했습니다. Donald Trump and the MAGA Republicans represent an extremism that threatens the very foundations of our republic. 네, 극단주의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가 공화당들이 해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공화당이 모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분명히 또 말을 합니다. Not every Republican, not even the majority of Republicans are MAGA Republicans. Not every Republican embraces their extreme ideology. I know I'm able to work with these mainstream Republicans. But there's no question that the Republican Party today is dominated, driven, and intimidated by Donald Trump and the MAGA Republicans. 네, 모든 미국의 공화당, 대다수의 공화당이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트럼프와 마가 이 공화당원들이 미국을 위협에 빠뜨리는 극단주의를 대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국가에 대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정치적인 폭력도 부채질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없는데 2020년 그 선거 결과를 트럼프와 마가 그 공화당원들이 부정하는데 실패를 했고 결과를 바꾸는데 전복하는데 실패를 했고 8,100만 표 바이든이 받은 표입니다. 그 표를 무효화하려는데도 실패했지만 2024년도에 또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력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방관자일 수는 없고 더 많은 미국 사람들이 모든 그 배경과 신념을 가진 사람, 나와 모든 이치, 의견, 정책에 있어서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도 훨씬 그 미국의 민주주의 선거의 공정성 같은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마가 공화당의 이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되는 게 미국인의 몫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치 폭력에 대해선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치 폭력화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연설을 한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가담을 해서 어떠한 징계, 법적인 처분을 받은 사람들을 모두 사면할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그의 임기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대통령 당신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나를 사면해 주지 않습니까? 애원했지만 그때는 별로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면하겠다고 했고 그 같은 일을 바이든 현 대통령은 정치 폭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을 하고 정치 폭력을 받아들이면 민주주의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그냥 보장된다 이렇게 말해왔지만 그렇지 않다고도 얘기를 했죠. 우리가 그걸 사실은 방어하고 보호하고 그래 왔었고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면서 굉장히 사실 미국이 어둡고 암울하고 하잖아요. 연설 자체도 깜깜한 밤이기도 했고 무겁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부분에는 미국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이 앞으로 나갈지 후퇴할지는 뭐 과거에 집착할지 미래를 건설할지는 우리에 달렸다는 거죠. 두려움, 분열, 어두움 이런 그 메가 공화당원들의 극단적인 것을 선택을 하면은 분노를 받아들이고 혼돈 속에서 그 혼돈이 점점 자라고 진실의 빛이 아닌 거짓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다. 그렇게 또 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잘했다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선전을 했죠. 미래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낙관적일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의료개혁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 코비드-19 이를 어느 정도 해결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암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암울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극단 이런 것들을 암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암을 다 제거해 버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면에 무슨 청정 에너지로 아주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21세기 미국은 더 새로운, 더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세기로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해야지 된다는 거죠. 더 나은 미래라든가 뭐 이런 그 건설을 꿈꾸고 희망하는 것 해서 선택은 과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선택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념과 상관없이 정치적인 이념을 얘기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그 하나의 목적에는 같이 단결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 얘기는 결국은 투표하란 얘기입니다. So speak up, speak out, get engaged, vote, vote, vote. 네, 투표하라는 얘기를 3번을 하면서 이 연설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연설에 대해서 공화당의 그 전국위원회의 의장 그 로나 맥데니엘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 대한 조 바이든 그 대통령의 비참한 수백만 명 이상이죠. 그 공격은 이웃끼리 서로 싸우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보상하면서 근로 계층의 가족을 처벌한다. 이건 이제 지금 뭐 $10,000, $20,000 학자금 탕감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미국인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는다. 조 바이든은 분열의 지도자고 나라의 절반에 대해서 혐오감과 적대감을 키우고 있다. 연설이 끝난 뒤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공화당 사무실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대법원에 대한 공격, 뭐 판사에 대한 암살 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 때문에 연방 수사국 요원이라든가 연방 법무부 요원이라든가 선거가 정당했다고 얘기하는 수많은 공화당들이 위협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항상 he said, she said인데 정치는 그 정치의 he said, she said 똑같은 사안을 놓고 그것이 지금은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분열을 바이든 대통령이 조장을 했다. 왜? 단순하게 바이든의 정책에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리더십이 아니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연설할 때 제일 처음에 며칠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적을 한 점이죠. 아주 메가 공화당에 대해서는 반 전체주의자들 파시스트다 이렇게 비방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한때 아주 오랜 동안 친했었던 임기 동안에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 의원은 미국인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상처받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대단하죠. 통제불능의 범죄가 있죠. 테러리즘도 증가합니다. 국경은 어떻습니까? 다 망가졌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강의하는 것 중단하고 좀 전에 말했던 거 이런 거 중단하고 정책을 변경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한 가지 얘기를 더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자체는 직은 존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영혼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가 아니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의 지도자, 상원의 지도자가 한 얘기인데 지금 미국 영혼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민주당은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정치 환경, 지금 노동절 연휴인데 가솔린 값도 많이 내려갔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아주 어디까지 올라갈까 했던 것이 잡히고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등등의 정책 등이 조금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좀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인 것처럼 보이고요.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선에 나오면은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연설에서 지금 낙태가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굉장히 민주당의 좋은 그런 재료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한 그 연방 대법관들에 의해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저거는 아니지 저렇게까지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해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했는데 너무 작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기회를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선택권이 없는 그런 국가로 후퇴시키려고 한다.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없다. 피임에 대한 권리가 없다. 그런데 이걸 아주 더 시급하게 낙태 문제를 부각시킨다던가 그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자와 바이든 대통령 자신의 여러 가지 계산이 있었겠지만 그냥 뉴스를 이쪽 저쪽에서 다 보고 있는 저로서는 조금 더 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은요.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노동절에 관련된 뉴스를 좀 전해드리겠는데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을 포함을 해서 지금 조종사들 파업이 있거든요. 파업이라기보다 피켓 시위가 있기 때문에 항공기를 타고 비행기 타고 여행하시는 분들은 신경을 조금 쓰셔야지 되고요. 노동절의 분위기 그리고 코비드-19 백신 두 번째 부스터샷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접종을 받으시든지 받지 않으시든지 알고는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저도 이상하게 이번 노동절은 한 수요일부터 연휴도 하는 분위기가 나던데 아마 지난 몇 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팬데믹 때 미뤄뒀었던 여러 가지 여행이라든가 가족 만나기, 일 등등을 하시려고 일찌감치 좀 날짜를 잡아서 움직이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의 노동절 주말은 오늘부터 이제 이미 시작이 됐죠. 다른 지난해보다 22% 미국 내의 여행, 국내 여행 예약은요, 그 정도로 늘어났고, 해외여행 예약은 104%가 늘어났답니다.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뭐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는 코비드 19에 대한 여러 가지 여행객들에 대한 제한을 거의 풀었죠.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이 늘어난 것 같고, 미국 내에서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는 목적지, 어딜까요?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분들 많이 살고 계시는 곳입니다. 시애틀. 그리고 플로리다주의 올랜도가 있고 그곳은 이제 디즈니랜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는 라스베가스도 많이 갑니다. 뭐 가족 여행을 가니까 그렇겠죠. 해서 평균 최저 항공료가 트리플A가 얘기를 했는데 티켓당 $179. 이건 참 말하기 애매하죠. 내가 어느 곳에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래서 2021년보다 거의 20% 올랐고 2020년보다는 30% 올랐습니다. 그런데 2020년은 팬데믹이 시작된 해이기 때문에 뭐 거의 항공기가 운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더군다나 요즘에 항공사에 인력이 부족합니다. 조종사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은퇴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전국의 큰 공항 12군데 공항에서 조종사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너무 모자라는데 사람 좀 더 뽑으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밖에 베네핏 같은 것을 요구하려고 피켓 시위를 하는데 어제는 사실은 노동절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은 아닌데 어제부터 미리 그 스케줄이 없던 그 비번 조종사들은 서로 이제 했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노동절 연휴인데 본인들 쉬어도 좋을 텐데 왜 그러느냐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공항에 여행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모든 문제 해결은 뒤에는 큰 일에는 여론이 뒷받침해줘야지 되기 때문에 여행 다니는 사람들에게 뭔지는 모르지만 여행객들이 조종사들이 뭔가 불만을 할 이유가 있는가 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그 시위였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조종사 협회에 따르면 그러면 지금 애틀란타, 디트로이트 이런 데서 이제 막 조종사들이 시위하는 거예요. 로스앤젤레스, 미니아폴리스 바쁜 공항만 골라서 뉴욕이라든가 솔트레이크 시티, 시애틀, 보스턴 한국 분들 다 많이 다니시는 곳입니다. 올랜도, 라스베가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워싱턴 DC 공항에서 항공사별로는 델타, 또 jetblue, sun county, spirit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그 밖에 조종사들도 참여를 했을 텐데 좀 덜 포함된 그런 조종사들도 있습니다. 이제 아무튼 조종사만 하더라도 1200명 이상이 우리 돈도 더 줘야지 된다. 베네핏도 더 줘야지 된다. 일과 삶에 있어서의 균형을 우리가 찾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도 조종사들이 모자라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과로다. 완전히 그 트럭 기사들이 과로로 뭔가 일을 하는데 위험하다 하는 것처럼 비행기 조종사들도 똑같은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ABC 뉴스가 보도한 것 보니까 미국이 앞으로 15년 동안 지금 그 조종사 있는 숫자의 약 반 정도가 은퇴를 한답니다. 과거에 그렇게 찬란하게 좋아 보였던 그런 직업들이 이제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종사들이 인력을 더 채워달라 하면은 만약에 그 연봉이라든가 베네핏 같은 것이 조종사의 경우에 싸다면 그렇다면은 회사에서도 뭐 스케줄 조금 없어도 많이 해놓고 예비적으로
그 충원을 해놓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특히 팬데믹 이후에는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니까 그래서 조종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피켓 시위로서 알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해피하시겠어요. 멀리 가시면 가실수록. 캘리포니아주에서 라스베가스까지 가는데 자동차로 가솔린이 얼만큼이나 드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가솔린 값이 갤런당 전국 평균이 3달러 80센트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싼 곳은 엄청 싸겠죠. 이달 초에 3월 초 이후에 처음으로 갤런당 평균값이 전국 평균이 4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참 몇 개월 전에 야, 이렇게 올라가면 어떡하지? 나는 빵을 못 사겠네. 가솔린 넣어서 회사는 가야지 되잖아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참으니까 이것도 또 다 지나가는 일이 됐네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를 제한을 없애고 하니까 한국 방문을 오랜 몇 년 동안 미뤄두셨던 분들도 많이 가시는데 이번 주말부터요. 그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배분되는 양도 다르고 그 날짜도 조금 먼저 되는 곳이 있고 나중에 가는 곳이 있는데 거의 모든 코비드 19 변종을 어떻게 좀 그 막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다 막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막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그런 그러니까 업데이트된 부스터샷인 겁니다. 모더나와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의 그런 것들이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이제 수요일에 승인을 했고 그리고 어제 이제 질병통제국장이 승인을 해서 항상 이런 것들이 식품의약국에서 먼저 하고 마지막 최종적인 점을 질병통제국장이 찍잖아요. 다 식품의약국도 그 전에 패널들이 있어서 외부 패널들이 권고를 하고 뭐 질병통제국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제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 업데이트된 이 바이러스 백신도 우리가 대대적으로 지금 사용해 보지 않았잖아요. 지금 처음인데 그럼 언제 해야지 되는가? 지난번에 부스터샷을 첫 번째 부스터샷을 맞고 적어도 2개월은 지나야지 되는데 2개월보다도 사실은 더 많은 기간 한 4개월, 6개월 정도 지나는 게 효력이 더 크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2개월은 지나고 그리고 역시 본인이 코비드 19에 걸리고 나서도 2개월 지난 그 뒤부터 부스터샷을 두 번째 부스터샷을 맞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튼 6개월이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2개월보다는 4개월보다는 6개월이 좋다 하는 게 정설인데 그것도 우리가 해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모르죠. 너무 빨리 부스터샷을 맞으면 이 백신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 강한 그 방어막을 다 만들기 전에 그 항체가 뭐 좀 이렇게 중화된다고 할까요? 뉴트럴 돼서 그게 이제 그 백신이 조금 약해진답니다. 그래서 오래 두면 둘수록 더 좋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뉴욕타임스 보니까 굉장히 이 관련 기사가 길거든요. 그런데 딱히 결론은 없지만 그래도 준 결론은 2개월보다는 6개월 뒤에 부스터샷 첫 번째 맞고 나서 맞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더나 새로운 부스터샷은 18살 이상의 성인에게 가능하고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은 12살 어린이도 이 백신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절 이후 만약에 이번 주말에 이 부스터샷이 오늘부터라도 배분되는 지역이 있다면 그곳에 많이 주지는 않아서요. 아마 이 노동절 연휴가 끝나는 화요일쯤이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들 부스터샷 맞으신 그 약국이나 여러 그 클리닉 있잖아요. 병원이라든가 그런 똑같은 곳에 가시면 되고 역시 이것도 돈 내지 않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또 질병통제국이 얘기하기를 지금 겨울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스터샷 두 번째와 겨울에 우리가 맞는 건 뭐죠? 겨울에 맞는 게 뭐죠? 겨울에 맞는 게 독감 예방 주사 같이 맞아도 된다. 동시에 맞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처음으로
거의 모든 이제 특히 이제 오미크론 BA 무슨 뭐 4, BA5 이런 것 있잖아요. 오미크론 전반적으로 다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간에게 임상 실험을 한 데이터는 부족합니다. 쥐에게 많이 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의료 그 실험을 쥐에게 많이 하잖아요. 연례 그 독감 그 임상 실험도 쥐에게 하는데 생쥐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오미크론 아무튼 그렇게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뭐 이게 이렇고 몇 퍼센트 뭐 효력이 있습니다 하고 확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는 현재까지 없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승인하기 전에 인간에 대한 데이터를 더 많이 보고 나서 승인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한 패널 14명 가운데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3명의 전문가들이 이 정도면은 2차 부스터샷 인간에게 접종해도 돼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니까 뭐 이거 뭐 위험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그럴 이유는 뭐 거의 없어 보이죠.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다음 주에 만약에 이제 백신이 접종이 시작되고 하면은 그러면 원래 임상 실험 더 하고 한 11월 중순부터 두 번째 부스터샷 접종을 뭐 승인을 최종적으로 하자. 이렇게 돼서 그때부터 한 2달 정도 미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2달 정도 미루지 않고 지금부터 하면은 사망자 9,700명을 줄이고 입원하는 사람도 13만 7천 명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새로운 업데이트된 부스터샷이 기존의 것보다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이요 선거에서 최종적으로 그 여러 가지 그 결과는 예상 전과 투표 당일과 사전 투표율 같은 투표를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느냐 결국은 사람에게 달린 거잖아요. 유권자에게. 그런데 이 부스터샷의 효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 경우에는 뭐 당색 이런 것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스터샷을 맞느냐에 따라서 그 효력 범위가 조금 달라집니다. 어쨌든 이 두 번째 부스터샷에 대해서 아직 생각하고 계시지 않았던 그런 분들은 이제 분명히 뭐 공식적인 완전한 승인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생각은 가족분들과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오늘 발표된 일자리를 보겠는데요. 이 8월 달에 만들어진 일자리가 우리들에게 지금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8월 달에 31만 5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7월 달에는 53만 개, 52만 8천 개니까요.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 20만 개나 줄어들었어? 하고 나빠해야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로고요. 이 7월 달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것이고 속도는 조금 완화됐지만 이 정도가 지금 뭐 전문가의 예상과도 일치하지만 거의 조금 원했던 정도?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처음에 발표했던 것보다는 증가한 것이 조금 작아서 뭐 29만 3천 개 정도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정도도 8월 달에 31만 5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게 충분하게 고용 성장이 됐다고 전문가들은 봅니다. 우리가 무슨 뭐 고용 성장이 얼만큼이 되고 이런 것을 일일이 알아야지 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은 경제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짐작하기 때문에 이런 수치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쪽으로 막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이 정도면은 괜찮다라는 거죠. 낮은 인플레이션 쪽을 향하고 있는 만큼의 만들어진 일자리 숫자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2,100만 개의 일자리가 바람과 함께 사라졌었습니다. 그런데 다 회복됐어요,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한 30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많이 만들어진 일자리 보면은 당연히 예상하시는 대로 뭐 서비스, 호텔, 여행 뭐 이런 곳이죠. 가장 힘들었던 곳인데 그런데
물론 8월 달에는 뭐 호텔이나 레저 같은 경우가 일자리가 3만 1,000개가 만들어졌는데 그 전 몇 개월에 비해서는 조금 주춤했습니다. 그 전에 너무 없었던 것이 많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호텔과 레저 이 분야는 팬데믹 이전보다 일자리가 120만 개가 적습니다. 분야마다 조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의료 분야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팬데믹 전보다 그 전에 있었던 인구와 필요한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숫자로 볼 때 의료진도 지금도 부족하다고 하고요. 엊그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베스트 비하인드 같은 데가 해고도 발표하고 스토어도 뭐 얼만큼 줄인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경제 성장이 막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7월 달에 53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8월 달에 31만 5천 개가 만들어졌다 하면은 그런데도 둔화된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직원 해고하는 것을 꺼립니다. 다시 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두려움 같은 것도 있는 거고요.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좀 줄이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많이 하고 있는데도 고용주들은 사람들을 계속 고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20개월 연속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1년하고 8개월 연속 20개월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시간당 평균 소득 중요하죠. 7월 달에 0.5% 늘어났었는데 8월 달에는 역시 이것도 약간 둔화돼서 0.3% 한 달 전에 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마 가장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까요? 전문가들이 막 물가 인상 올라가는 거 원치 않는 사람들이 새로 처음으로 이 일자리를 찾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연방준비제도가 노동시장에서도 약간의 열기가 빠지는 것을 원하잖아요. 며칠 전에 연준 의장이 얘기를 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은 그러려면 경기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돈이 조금 적게 돌게 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올릴 것이며 이자율을 올리면 사업주들이 돈 빌리는 거 힘들어서 뭐 고용도 좀 덜 할 것이고 그런 것을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을 시키겠다는 게 연준 의장의 얘기였습니다. 해서 높은 이자율, 좀 느린 성장률, 이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 이 노동시장 여건도 인플레이션 낮추면서 고통은 기본적으로 있지만 아무튼 기본은 항상 통화정책에 있어서 인플레이션과 같이 간다는 겁니다.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요. 이자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9월달이 이달이네요. 9월하고도 오늘 2일인데 또 잊어버렸었어요. 어제 알았었는데 9월 1일인 것. 그래서 이달에도 이자율 인상은 계속되는데 지금으로서는 0.5%가 될지 0.75%가 될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이자율이 1년 전에 3% 미만에서 이번 주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5% 아랫대 되고 6%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번 주에는 5.66% 많이 오른 편이죠. 그런데 개인 차가 여기에는 조금 있고요. 그 결과 벌써 이제 이자율이 올라간다 하면 제일 크게 사람들이 돈 쓸 때 제일 큰 돈 쓰는 게 집이잖아요. 보통 사람보다 더한 사람들은 집이 아니라 빌딩도 사고 뭐도 사고 다 사지만 집보다 훨씬 비싼 요트도 사고 다 사지만 어쨌든 이자율이 높아져서 돈 빌릴 때 페이먼트도 늘어나고 하니까 신규 주택 건설도 그렇고 주택 판매도 모두 크게 좀 내려갔습니다. 건설회사 지난달에 뭐 16,000개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긴 했지만 7월 달에 24,000개 일자리 만들어냈었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이자율 여파가 이렇게 오는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잠시 뒤에 사실은 이 내용이 오늘 미국의 탑뉴스죠.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뉴스가 탑뉴스입니다. 뒤로 조금 돌렸습니다. 연방 판사가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했었던 그 판사가 두 가지를 했는데 오늘 하나는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가서 연방 수사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집에서 가지고 나온 그 여러 가지 리스트를 조금 더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어떤 것은 그 confidential이라고 돼 있는 건데 그 기밀 그 문서 보관 폴더인데 폴더가 비어 있는 것도 수십 개나 있었다. 뭐 이런 것도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같은 판사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물론 연방 그 수사국과 법무부가 다 미리 가져간 것을 점검을 했다고 하지만 그런 가져간 것을 스페셜 마스터 특별한 감찰관 없이는 보지 못하도록 해달라 하는 그 요청을 뭐 결론은 내리지 않았어요. 어제 결론이 나올 것 같았는데 내리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줄 것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대로 그런 그 뉘앙스는 조금 풍겼습니다. 내가 좀 리뷰를 조금 더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이게 공개된 것은 트럼프 변호인 측에서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공개가 된 겁니다. 아무튼 빈 폴더도 빈 그 폴더가 뭐죠? 폴더 뭐 이렇게 끼우는 그런 것도 수십 개가 나왔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뉴트 깅그리치 전 그 연방 하원 의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아 지금 공화당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화당 가운데서 초지 일관 공화당의 상원 그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보호하진 않는 듯. 그러나 하원의 케빈 맥카티 원내대표는 강하게 보호하는 듯, 방어하는 듯. 그리고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하는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 뉴트 깅그리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린지 그레이엄 의원과 마찬가지로 지금 의회 조사단에서 이 사람이 선거가 끝나고 그리고 1월 6일 심지어 의사당 폭동 사건이 끝났는데도 백악관의 비서실장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러 측근이냐 이런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계속 서로 다른 이제 이메일들을 날짜도 다르고 보내면서 이거 선거인단을 다시 조직을 해야 돼. 심지어 1월 6일 이후에도 트럼프가 이겼다는 이 같은 그 모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메일들을 관계자들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방 그 의회 의사당 폭동 사건 조사회가 좀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우는 소환장을 발부한 건 아니거든요. 인터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뉴트 깅그리치 그 전 하원 의장은 뭐 인터뷰에 응하겠다, 응하지 않겠다 답하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영광을 누렸죠. 와이프가 바티칸의 대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제가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처럼 조금 흔들리는 듯 변하는 듯 보인다 했냐면은 박스뉴스와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는 기정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정사실이다 라고 했고 그 전에는 공화당이 이제 좀 미래에 집중해야지 된다 그런 말도 했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제 제가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환호하고 하는 그런 영화일 것 같습니다. 1, 2, 3로 되어 있는 2001년, 2년, 3년에 한 편씩 나온 그 영화를 보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좋다는데 저는 그 영화가 안 나가지는 거예요. 진도가.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어제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삼국지 1편을 펴들었는데 그 1편의 첫 장에 보면은 유비가 그 강가에서 무심히 앉아 있는데 마치 강물도 무심히 흐르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었는데 잊었어요. 지금 무심히 앉아 있는 유비가 무심히 흐르는 것 같은 강물에 마음을 씻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